이번엔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보낭칠 이노큐. 저는 이거 안 먹습니다. 방송 중에 안 먹어요. 지난번에 먹으면 안 돼요. 조셨잖아요. 이거 먹다가 잤어요, 진짜. 먹으면 내가. 안 돼요. 방송 중에 네. 잤어. 구매 후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정신과 다녔던 남편이 수면제 의존성이 너무 커져서 걱정 끝에 이노큐로 바꿨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2, 3일 먹고 바로 효과가 났다고 하니 이제 을에 밤에 찾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엔 안 먹고도 잘 자고요. 처음엔 잤다 깼다 하기도 하고 가끔 못 자기도 하더니 한 달 지나니 안정감 있게 잘 잡니다. 꾸준히 밤에 한 개씩 따뜻한 물에 마셨더니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구매 후기. 히히히 스토리에서 보낭칠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구매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효과가 없다는 분, 있다는 분. 다양해서 속는 셈 치고 한 박스 구매해서 먹어봤어요. 잠이 쿨쿨 오지는 않았지만 안 먹을 때보다는 잠을 좀 잡니다. 그래서 3박스 한꺼번에 구매해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합니다. 여러 곳에서 파는데 김용민닷컴이 제일 저렴했어요. 석 달 다 먹어보고 또 후기 남길게요. 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네. 자,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금단현상, 우울증 이런 것들이 또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얼마입니까? 정가는 8만 원, 네.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김용민닷컴은 52,000원에 모십니다. 52,000원. 아, 역시 네. 김용민닷컴.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예, 예. 자, 방송 전엔 이거 못 먹습니다. 좀 드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예? 물에 타 드신 것도 아니고 원샷 때리셨어요. 원샷으로 캡슐로. 아이고, 예, 진액으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뭐 죽으실 것 같은데. 방송 전에는 이걸 먹지 않고 또 우리 저 지난번 이거 먹고 방송할 땐 잘 어떻게 견뎠는데 네. 집에 갈 때. 집에 가려고 차 운전을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몸이 이게 스르르 녹아내리더라고. 저기 뭐야 신혼부부들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여러 가지로. 예. 새벽에 일찍 깬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렇군요. 예. 새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못 알아들었어. 그래요. 예. 아니 푹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요? 아침형 인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형님은 꼭 드시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안 먹어도 밤에는 그냥 자야 합니다. 네. 자, 네,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네. 저거 먹었는데 잤어. 예. 내가 이런 거라도. 예. 우리 전에 우리 지금 우리 정치 부심 시간에 전광훈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네네. 제가 정말 분노하셨죠. 어마어마한 그 분노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 네네. 죄송한데 방송 사고 그때 날까 저기 봐 앉으셔가지고 걱정됐어요. 예. 너무 화내셔서 우리 다 쫄아가지고 그때 노트북 이렇게 날아오는데 피하느라고 큰일 날 뻔했었죠. 좀 나와서 그때. 황영이 우리 개새끼가 너무 나만하고. 무서웠죠 사실. 아니 내가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이, 너 죽여, 너 오늘 자를 거야라고 저한테. 아니 너도 목 졸라서 그냥 가겠다 그랬죠. 제가 그달 진짜 막느냐고. 네. 예. 근데 뭐 바로 다음 주에 죄송하다고 저한테 또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불이 났든지 진짜 화가 나셨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잘 또 대응을 해서 열심히 또 고발을 해서 집어넣고 오늘 또 구속적 부심 기각까지 됐으니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아니 광화문에 코로나가 퍼질 그 아주 위험한 것을 막은 의미에서 우리 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신앙적 차원에서는 할 말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정파적 차원에서 혹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너무 그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예를 들면 하느님을 혼내는 듯한 발언을 할 때 저 정말 천주교 신자로서 아주 정말 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죄송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어떻게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주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 또, 저런 분은 그 주님의 뜻으로 조금 구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야. 네, 서울 시민들이 네, 네. 공포를 맞습니다. 주는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 부분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진자가 막 늘고 있잖아요. 네네. 이 확진자가 막 느는 이유는 대구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되게 이제 전염성 질환이라는 게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그 중에 확진이 되면 카운팅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독특한 신천지라는 집단에 처음에는 뭐 1,000명이 교육받았다고 1,000여 명이 알고 보니까 9,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을 특정해서 그 집단을 파고들어 보니 확진자가 마구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확진자가 안 나오게 이런 거죠.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이 대목에서. 보통 선거를 앞두고는 아베처럼 하는 거예요. 많이 발표 안 하고. 일본은 검사 검사도 숫자가 안 예, 하고, 우리의 예. 거의 30분의 1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대단하잖아.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저기 예전에 그 광우병 쇠고기 국민적 우려가 컸을 때 캐나다와 미국의 이해가 이제 거론됐는데 미국에서는 인간 광우병이 조사가 안 됐어. 근데 캐나다는 인간 광우병이 있어요. 예. 어떻게 되나 봤더니 캐나다는 거의 전수조사였고 미국은 샘플링. 다 조사해봐. 캐나다보다도 적겠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미국에서 소를 수출을 일본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데 네. 왜 해야 되냐 하면 갈비, 소갈비 있죠? 네.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만 좋아해요. 그 비싼 가격에 팔리고 미국에서는 제일 싼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살코기보다 더 싼 값에 네. 팔리는 게 기름 끼는 갈비거든요. 그래서 갈비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갈비, 광우병 고기. 때문에 못해. 근데 일본에서 내세운 수출 조건이 전수조사였어요. 니네가 우리나라에 파는 소에 대한 광우병은 전수조사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40마리당 한 마리인가 이렇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 정부에다 허락 요청을 했더니 미국에서 수출용으로 검사한다는데도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수검사라는 걸 못하게 했어요. 아, 처벌한다고. 전수검사를 예. 못하게 하겠다는데도 그렇죠. 시돈 그러니까, 들여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를 그때 전수검사를 했으면 광우병 관련된 문제가 더 나왔을 텐데 랜덤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면 처벌을 한다. 이게 이제 처벌까지. 감춤이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의심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단적인 예가 미국은 지금 코로나 진단 받는데 1,400불이 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보험을 적용하면 얼마나 싸진지 가서 알아봤더니 네. 원래 3,200불, 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보험을 끼고 1,400불, 150만 원을 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독감 걸린 사람이 내가 독감이 이게 정말 코로나 폐렴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150만 원, 안 가죠. 300만 원씩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안 그건 가죠. 그냥 뭐 그냥 알는 한편 어른들은 그냥 앓는 거예요. 그리고 네. 폐렴에 또 대부분 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많아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확진자 수가 많다는 거는요.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은 요거 좀 파일 좀 요거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게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검사한 사람 수도 우리가 한번 좀 많이 좀 알려야 그러니까 되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확진자 수가 많아 보이는 거지. 이게 뭐 병이 다른 나라보다 창궐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파일 편집할 때 넣으시면 되는데 네. 어제까지 통계로 우리나라 검사 수가 46,127명. 그다음에 대만이 2,073명, 비교가 안 일본이 1,846명, 일본이. 태국이 1,453명, 싱가포르가 1,364명, 베트남이 1,320. 미국은 몇 건 했게요? 몇 몰라요. 426건.
그 그러니까 대국이 150만 원. 대국이 네. 150만 원 내고 어떻게 예, 공부해요? 그러면? 426명.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은 이건 방역을 하겠다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맞겠다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중요한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손해 볼 것이 분명한데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선거의 유불리보다도 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건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는 거죠, 정부에. 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죄송한 예.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2,000명을 했는데 확진자 수가 한 40명 나왔다. 이런 우리가 다 기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한 이제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이러니 안타깝게도. 2,000명이 다 돼가니 예. 우리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죄송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수가 늘매도 불구하고 언론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많은 숫자를 조사하고 확진해 나가는 건 저는 진짜 선거 앞두고 훌륭한 정부다. 예. 아, 진짜 기사 보면서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 막 쓰러져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시는 검사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고. 근데 좀 또 획기적이었던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드라이브스루로 정말 차로 문 한 5cm만 열고 검사를 할 수 있게 5분 안쪽으로 그런 거를 발견해냈다는 것도 외신에서도 지금 놀라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많이 분노하시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정부가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럼요. 것을 좀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잘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네, 또 말씀 아울러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무엇보다도 정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정부를 신뢰하는 방법은 뭐 지지자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구전으로 대통령이 또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범 케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보기. 그러니까 지금 저 마스크 공쳐놓는 인간들. 그 윤석열 총장이 짜잔 하실 때예요. 지금. 예, 마스크 공쳐놓는 인간들. 진짜 하여튼 마스크를 써더라고요. 지금 남몰래 명단 감추고 있는 모 종교단체. 이걸 진짜 아작을 내면서 공권력의 위험을 보여주는 거. 이거 어떨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진짜 수사를 해야 될 시기. 지금 예. 과천 본부 가서 본진을 털었던 이재명 지사 보면서 네,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예. 예. 우리가 참 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막 공격당할까 봐. 괜찮아. 그런데 뭐 예. 일로 다 해주시고 저는 아니고요. 일로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 그 방호복 딱 입고 공무원 40명 막 쫙 데리고 가서 다른 건 모르겠고 사이다잖아요. 막 예. 그때 그거 보면서 정말 속은 시원하잖아요, 와 우리가. 정말 예. 청량사이다. 예. 예. 그리고 더 그건 좀 중요한 인정해야죠. 두 번째 저는 예. 그거 더 들어가서 보면 보통은 그렇게 딱 하고 사진 찍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아는 찍고 정치인들은 네. 40명 데리고 가서 네. 그 범죄와의 전쟁인가 그 도시 보면 쫙 서갖고 사진 찍고 그렇죠, 없어지는데 그렇죠. 예. 끝까지 계속. 나 안 나간다. 그래갖고 결국은 컴퓨터를 앞세서 받아갔잖아요. 그래갖고 포렌식 해갖고 그러니까 예. 진짜 멋졌습니다. 이건 네. 진짜 칭찬해야 되고 박원순 시장 네. 그 정광훈 목사가 집회하지 말라는데 집회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정말 맞아 죽을 각오로. 강제성이 없으니까. 예, 그게. 거기 잘못하면 네. 맞거든요. 그렇죠. 그 맞아 뭐가 죽을- 날라왔대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죽을 각오로 마이크로 목소리도 사실 그렇게 우리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막 목소리가 트인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잘해요. 예, 그 우리 아, 박원순 시장과 예. 이재명 지사가 네. 진짜 민주당 시장들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여론조사에서 음.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네. 이건 진짜 잘 없는 글쎄 현상인데 말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좀 조금 떨어졌지만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네. 민주당 어쩔 지지율이 수 없는 올랐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준 것처럼 참 일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형님이 이제 예. 일도 잘하는 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싸움을 잘합니다. 정말 싸움을 잘해요. 분이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어제 용칼에서도 했었는데 이 형님이 이제 서울시장, 성남시장 할 때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 성남 청사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만들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려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못 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맞아요. 얘기로 얘기 그냥 들었어요. 넘어가게 됐어. 맞아. 그 입구에다가 그 새누리당 시의회가 삭감을 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프린터로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밑에 누군가 쓴 것 같아.
삭감한 의원 이름을 쫙 거기다 적어놨는데 손글씨로 손글씨로.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로 뽑은 거는 뭐 시에서 뽑았겠지만 거기다가 이름 쓴 사람은 누군지 몰라. 이게 서남시장이 썼다는 게 아니라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렸죠. 맞아요. 예. 아주 그래서 개망신을 시켰어요. 네, 그 싸움 잘하시고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 네. 신천지 폐쇄하겠다. 그래요. 우리 뭐 진짜 사이다입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희가 신천지- 특정 종교 집단을 뭐 공격하거나 이러자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기독교 내에서 교리로 인해서 서로 이단이 사이비니 하는 것을 정치가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감추고 지금 몇 명째입니까? 신천지에서 올마온 사람들이 신천지임을 감추고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사이에 지금 이게 계속 감염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넘어서는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라. 오늘 낮에 그 그런 사람. 이동형 씨하고 저기 팟캐스트 이 녹음을 작가님. 했는데 예. 그 양반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고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의라는 게 어떤 신천지 그러니까 쪽에서요? 자꾸 뻥을 치고 있는 거 보면은 간호사였나? 간호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간호사 맞습니다. 네, 신천지에 네. 소속돼 있는 분인데 그분이 뭐 한 140명 접촉을 했는데 130명인가? 그래 놓고는 뭐 안 갔다고 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신천지의 거짓말, 신천지 교인들의 거짓말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부지기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간호사는 뭐냐면 그게 대남병원이죠. 네, 대남병원. 예. 맞죠. 그 간호사인데 확진이 되고 나 신천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대남병원에 있는 어떻게 감염이 되냐고요. 그러면 감염 경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가족이 와서 감염시키거나 네. 아니면 의료진에 의한 감염. 그래서 의료진의 감염 이미 밝혀졌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아시잖아요. 내가 그 보건소에 그 담당 팀장이에요. 근데 그분도 얘기를 안 신천지야. 했죠. 예. 확진됐어요. 네.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말 안 하고 얘기를 안 있어요. 그리고 방역을 하러 다녀. 네. 감염자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저 고의로 이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의심이. 드는데 아, 근데 그거는 그런 의심이 모르겠네요. 있는가 하면은 네. 또 다른 맥락으로는 내가 만약에 지금 확진 상태인데 갑자기 여기서 빠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 뭐 어떤 직업적 소명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신천지로 드러나면은 이거는 신천지에 누를 끼친다. 그래서 신천지를 위해서 뻥을 쳐야 된다. 근데 거기는 신천지하고 교주를 위해서 뻥 치는 신천지를 거를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그걸 얘기죠. 미덕이자 윤리로 여긴다고. 아니 뻥치다 걸리면 지금 신천지에 누를 끼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워낙 생각을 문화 못하죠. 자체가 네. 문화 자체가 뻥을 치는 그게 것을 권장하는 문화예요. 단지 문화가 아니랍니다. 문화가 그게 교칙 안에 있답니다. 교칙이에요? 네, 네. 문화가 아니구나. 신천지를 위하여 그 사실은 거짓말도 가능한 내용의 법적으로 예, 거짓말을 할 수 그 있게 내부 돼 법, 있다고요? 내부 법이죠. 교회 그 신천지만의 법이 있을 거 신천지임을 아닙니까? 밝히지 않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뭐 이런 그렇지. 규칙이 있죠.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 예, 그리고 봉사를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네. 교도소, 밀집 지역. 아, 네. 그다음에 군부대 이런 데 봉사 갑니다. 전도 가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전도를 많이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봉사 활동 이미 몸에 감염이 된 신천지 교도가 그 병원에 봉사 활동 갈 수 있잖아요. 진짜 힘든 곳만 찾아가요. 예, 장기 체류자들. 그다음에 네. 지금 또 걱정되는 한 곳이 저는 장기 요양병원, 그래요. 노인 요양병원 이런 데가 걱정이 돼요. 거기로 이제 번지면은 정말 그분들은 뭐 네네. 그러니까 예. 그게 한 통로가 아닐까. 네. 내가 신천지 교인인데 나는 감염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잠복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발병되지 않아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만희 교주 형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1월 29일 날 우한에서 신천지 교도들이 네. 대구에 40명 가까이가 들어와요. 그런데 조문하러? 들어와요 어쨌든. 근데 그게 조문인지 아닌지 안 밝혀졌지. 네네네. 들어왔는데 그 중에 5명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7명. 그 7명 35명 중에 7명. 7명 맞죠? 그 전부가 교인인 건 아니고 여하튼 대구 지역에서. 그런데 아니 우한에서 네네. 들어온 그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밝힐 수가 그 중에서 있는 그러니까 35명의 교인들이 다 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온 우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35명 중에 7명이 연락이 안 두절된 됐죠. 상태인데 두절됐죠. 예. 딴 데는 다 했는데 행정력이 해결 못 하고 있는 게 딱 그거라는 거죠. 7명. 그렇죠. 그래 요 7명이 있었고 또 신천지일 하나는 수도 있겠다 싶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추측이 되는 거지 지금. 그 협조가 되는 지역은 신천지 중간 팀장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전화를 한대요. 그래 전화를 받는다는 거야. 남이 하면 안 받고. 그렇겠네요. 예. 근데 경북 대구지구는 지금 이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형의 장례식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1월 27일부터 대남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거예요.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었죠. 예. 예, 1월 27일부터 5일간.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폐렴으로 입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인지. 그런데 예. 사인이 폐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예, 없어요. 뭐 그리고 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연세가 워낙 많으시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사인은 폐렴으로 폐렴. 되는 경우가 거의 폐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70% 이상 병중의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정으로 면역력이. 그렇게 해서 폐렴으로 네.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맞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근데 상당히 뭔가 이게 다 이게 차곡차곡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작년 12월에 우한에서 신천지 교도들의 모임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그 음력설 네. 음력설 전후에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청주 지금 그 대남병원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대구 집회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그 배예요. 그 예. 유람선 그 큰 배. 아, 유람선이 낸다. 그거 엄청. 크루즈. 예. 크루즈. 예, 크루즈가 예. 우리는 2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꼭 밝혀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12지파의 간부들 있잖아요. 12지파의 대장들. 12지파는 이제 예수의 12제자 있지 제자. 않습니까? 네. 제자별로 이제 지파가 있어요. 제일 큰 지파가 베드로 지파. 오, 그런 게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의 그 수제자였고요. 거기 저 지제섭이라는 사람, 광주 전남에 네. 그 양반이 또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 근데 신천지를 그 참 놀라운 크로스오버예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광주 신천지는 그 모이면은 이물귀한 행진곡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 수배당한 운동권 중에 예. 그 신천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재섭 씨가 나중에는 이 베드로 지파의 그 지배장? 지파장. 예, 지파장을 하는데 영구 지파장. 보통 2년 하고 단위로 교체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고 신천지의 교세를 지금 이 상황으로 만든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 운동권식으로 그쵸, 예. 교육하고 포섭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새를 엄청나게 키우는 그래서 신천지가 그 허접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구순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한지도 알아듣지 못할 설교로도 그렇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 봐봐요. 야, 이게 건 이제 광주 얘기고 예. 이 대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확산을 막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산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질환은 치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대남병원을 제하면 0.35%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병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옮기는 질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3주 정도 시간을 버는 동안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18,000건이 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은 그래서 환자를 찾고 이 사람들의 동선을 차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 이제 뭐 누가 누구한테 옮겨서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치료제가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개발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독감은 항상 그렇거든요. 개발이 되고 그러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백신이 개발되면 끝나.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어머 너 독감 걸렸다 그 독감이 되는 거예요. 그 독감으로 내려가는 순서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환자가 늘었다고 해서 방역이 실패했고 우리나라가 뭐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병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학자들이 이 치료법을 찾아낼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아주 통제된 상황에서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 메르스 정부가 할 수 있는 있죠. 역할도 아닌 거고요. 메르스.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지금도 꾸준히 발병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독감 전염병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19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치료제가 아직 안 없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1번부터 지금 초기에 우리는 31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있었고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네, 예. 1번, 2번, 3번 다 퇴원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19 역시 네.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영양을 좋게 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저절로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네네. 그런데 그래도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치료제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치료제가 이게 좀 빨리 개발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예,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전에 신종플루도 타미플루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공포였다가 근데 타미플루가 나오는 순간 공포가 그냥 사라졌죠. 바로 그냥 감기의 일종이었던 걸로 예, 네, 그렇게 네. 됐죠. 근데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걸렸던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고 또 감염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오늘 어떻게 이제 정은경 해야 본부장이 되나요? 잘 설명을 했죠. 아 설명이 됐나요? 아직 역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리고 아까 그게 얘기가- 검사의 부정확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 했죠. 검사의 부조가. 자,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역이 잘못됐다. 이 정부는 뭐 잘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스팔트에다가 소독약을 뿌리고 저 다니냐. 너무 웃겼어요. 아스팔트에 왜 소독약을 뿌려요? 그러니까 그게 쇼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민생 체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할 때마다 뭔가 좀 걸리니까. 구멍이 어설퍼요. 나요. 어설프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지금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19 빨리 수습이 되고 진압이 돼야겠지만은 그럼요. 또 우리가 예. 총선 국면 정치 부심이다 보니까 정치적 또 이런 여파나 영향력 같은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따져보자면은 이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총선에서? 원래는 악재죠. 악재예요. 예, 원래는 악재죠. 여당에겐 네, 무조건 악재죠. 악재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저께 그동안에 쭉 그 정부의 코로나 관리가 잘 돼 있다가 60% 가까이 됐는데 네. 갑자기 어저께 49대 48 뭐 이런 식의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제? 그래요? 네네. 예, 그런데 그거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대구 경북에 잘 못한다가 89% 거의 90% 가까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지역의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는 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행보라든지 그 말도 되지 않는 중국 폐쇄론 저는 중국 폐쇄론을 주장하면서 대구 폐쇄론을 비판하는 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폐쇄론을 하자는 사람은 대구 폐쇄론도 해야 돼요. 중국 폐쇄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구 폐쇄론도 반대해야 돼요. 그 실제로 저기 누굽니까? 그 권영진 시장이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대구 폐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네. 황교안은 계속 우한 폐렴, 우한 우한 폐렴이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한마디로 정쟁화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중국 폐쇄론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구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통합당에.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문제 관련돼서 그 제가 하고 있는 싱크와이 연구소에서 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나 걱정되는 점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제안들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일부 배포했는데 한 2,000명 넘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좀 되게 그 가슴 아팠던 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간제로 그 방과후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방과후 교사는 방과후에 수업이 있어야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지금 방과후 몇 개월 다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런데 더 한 것은 이미 예약을 해놓고 다음 학기에 뭘 할지 다 수업료를 다 지불을 해놓은 건데 다 이걸 다 환불이에요. 환불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환불이었어요. 거예요. 예, 맞아요. 환불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해서 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주는 상황인데 일본 또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방과후 교사께서 수입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있는 것조차도 뱉어버려야 되는 뭐 이런 아픔도, 그다음에 과외하는 학생들도 지금 전부 다 일자리를 잃었고, 그다음에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몇 주를 노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임대료 못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병에 대한 대처는 둘째치고 다들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 빡빡해지고 힘들어져서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긴장하고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모든 국민에게 2주 동안 자가격리 휴가를 주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뭐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함께 좀 이겨내는 지혜를 짜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네.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해준 말하자면 그 건물주죠. 건물주들은 무조건 월세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50%. 그럼 그 50%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 네, 보조해 주겠다고. 예. 저는 이런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추경이 편성되면 누가 반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민생적 획기적 대책을 누가 반대하는지 뭐 보겠습니다. 얼빠진 정당 대표가 이 틈에 돈 풀 생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요.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대구 가서 그 소리 해보십시오. 지금은 대구를 가질 않아요. 갔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오늘 뒤에 갔나요? 네네 오늘 갔는데 가서 주 목표가 정부 비판 이런 네. 거라서 예. 저는 혼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 그리고 저희 지금 2,000개 샘플을 놓고 지금 분석을 하는 중인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가짜 뉴스 때문에 미치겠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공포를 조장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뭘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브리핑을 보시는 것이 정답이고, 그 외에 가공된 정보들은 보시나 안 보시나 네. 소용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장과 오늘자 중앙일보 1면인데요. 맨 위에 기사가 왜 중국 안 막나 였고요. 그 다음 기사가 왜 한국이 밖에서 막히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자라는 것을 헤드라인에 받고 그 아랫줄에 그 한국인이 외국에서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는 저건 기사를 말이 안 되는 쓰면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 보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에 발표하는 결과를 보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건물주들 50%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좀 마스크 좀 나라에서 좀 어떻게 지원을 내일부터는 많이 마스크 풀릴 거예요. 좀 네.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예, 내일부터 예. 네네. 우체국 뭐 등등에서 진짜 살 너무 수 있고요. 비싸더라고요. 오늘부터 어떤 게 시행되고 있냐면 네. 그 보통 마스크 파는 데 있잖아요. 24시간 체인점 이런데 과거에는 10개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와서 10개를 다 사가. 오늘부터 1인당 3개까지밖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하게 되는 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형태의 사재기도 이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예. 31번 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에 불응하거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자가격리에 불응하는 네네네. 경우 1년, 그러니까 검사의 불응은 아니고 자가격리 불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그렇게 하는 해야죠. 예. 강력한 처벌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예. 또 이제 재밌는 얘기, 정치가 코로나의 다인 점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식약처에서 KP 인증을 받고 마스크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개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법이. 근데 개별 포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포장을 개별로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관공서나 지금 이제 공무적으로 필요한 마스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엽 의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행정명령으로 해서 좀 이런 특수 분야에, 그러니까 공무 등 특수 분야에 보내는 거, 병원 이렇게 보내는 데는 포장의 단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좀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4배 속도로 빠르게 해서 마스크가 병원이 그런데 쭉쭉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가 하고 있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상황에 맞게 잘 바뀌어가야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지금 황인희 씨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이야 사실 지금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알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당장 우리 평범한 국민들 정치의 모르죠. 예.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줄 서야 돼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내막을 알려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당장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뭐 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렇다면은 딴 거 없어요. 이럴 때는 이 마스크 이제 숨겨놓는 놈들 네. 잡아다가 아주 잡아야 그냥 됩니다. 조지는 이런 영상이라도 뉴스에 나오게 한다면은 이게 수사에 지금 필요할 그게 시점입니다. 바로 예. 지금 정부는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신호가 되는데 맞아요.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전 그래서 있으시더라고요. 하나 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사례를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류영진 식약처장, 예. 부산에 출마를 했죠. 근데 뭐 지역군 잘 모르겠는데 또 부산에 출마한 양반인데 이분이 식약처장 할 때 우리나라의 마스크 성능 시험을 검사하는 검사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거 맡기면 7, 8개월씩 걸려야 성능 검사 결과가 돌아와서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검사 기간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하나이던 걸 7개로 늘려서 그러면서 검사가 빨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20군데였던 마스크 제작 공장이 137개로 늘어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F 인증 있죠. 이게 코리안 필터예요. 코리아 필터. 맞아요. 우리나라가 만든 인증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 절차에 따라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는 구조가 류영진 식약처장 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되고 인증이 돼서 수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스크 산업을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쏟아지는 마스크의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 그래서 시원하게 사이다는 아니지만 우리 류영진 후보처럼 또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행정을 했던 분들이 또 출마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구독자들께서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를 하네 보도를.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인자가. 예, 예. 우리가 해요. 아니 우리가 언론에 밀리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으면 됐지. 네. 다 많이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문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시죠.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부 네, 감사합니다. 씨였습니다.